이번 시간에는 연도별 해수면 높이 데이터를 활용한 해수면 알림이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학습 순서는 1. 기상청에서 연도별 해수면 높이 데이터 자료 받기. 2. 연도별 해수면 높이 자료를 엑셀 자료로 만들기. 3. 연도별 해수면 높이 예측 데이터 구축하기. 4. 연도별 해수면 높이를 알려주는 해수면 알림이 프로그래밍하기. 5. 해수면 알림이를 활용하는 방법 생각해보기. 대화 내용을 들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우와, 멋진 건물이 바다 위에 떠 있어요. 이게 해상 도시로군요. 해상 도시는 왜 필요한가요? 여러분도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들었을 거예요. 10년 뒤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부산도 바닷속에 잠길 수 있답니다. 뭐라고요? 10년 뒤면 부산이 바다에 잠긴다고요? 네, 맞아요. 깜짝 놀랄 일이지만 매년 국내 해수면이 계속 높아지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 부산도 바다에 잠기게 되겠지요. 언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친구들에게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해수면 알림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데이터 수집을 해야 하는데 기상청에서 연도별 해수면 높이 데이터 자료를 받고요. 그것을 처리해서 그 자료를 사용하여 해수면 알림이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크롬에 들어가서 기상청 종합 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치시고 검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면 기후정보 포털에 종합 기후변화 감시 정보가 나옵니다.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다양한 자료가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해양의 국내 해수면 높이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해수면 높이 자료가 있고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CSV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연평균 해수면 높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학생, 데이터 수집 분석 이렇게 해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txt 파일 자료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받은 자료는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엑셀에서 자료를 변환하여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txt 자료를 바꾸기 위해서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 새로 만들기를 선택한 다음 새 동안 문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가서 텍스트 CSV를 선택합니다. 다운로드에 우리가 방금 받았던 자료를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이렇게 자료를 가져온 것을 데이터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끝에 있는 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닫기 및 로드를 누릅니다. 파일을 눌러 다른 이름으로 다운로드에 저장하겠습니다. 국내 연도별 해수면 높이라고 저장을 합니다. 지금부터 연도별 해수면 높이를 알려주는 해수면 알림이를 프로그래밍해 보겠습니다. 작품을 만들고 나면 해수면이 상승하면 생기는 일을 경고하는 프로그램, 지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테이블 불러오기를 했으면 인공지능에서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를 선택해 줍니다.
국내 연도별 해수면 높이를 예측하기 위해서 예측 숫자를 선택해서 학습하기를 누릅니다. 국내 연도별 해수면 높이 예측을 쳐주고 데이터 입력의 자료를 다시 선택하면 국내 평균 예측 속성은 연도가 되고 핵심 속성은 국내 평균 해수면 높이가 됩니다. 그리고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배치 크기를 8로 바꿔줍니다. 학습하기가 끝나면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이제 오브젝트와 배경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는 없애주시고 오브젝트 추가하기에서 정면을 보고 있는 엔트리봇을 추가하고 또 배경을 바다를 검색해서 추가를 하고 그리고 엔트리를 돌 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바위를 검색해서 바위 위에 엔트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면을 나타내는 블럭을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에서 세로 그리기, 이동하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화면을 좀 작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필을 선택하고 윤곽선 굵기는 20, 채우기 색상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물결 모양으로 그림을 그린 뒤 저장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새 그림은 해수면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오브젝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엔트리봇을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추가를 보겠습니다. 속성에 가셔서 변수에 변수 추가하기를 누르시고 예측 연도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신호에는 해수면이라는 신호를 추가해서 변수에는 예측 연도, 신호에는 해수면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이제 블로그를 돌아가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가져옵니다. 읽어주기를 쓸 거라서 인공지능 블록 불러오기에서 읽어주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트리를 읽어주고 기다리기 블럭을 갖고 와서 어느 연도에 해수면 높이를 알고 싶나요를 읽어주고 기다리기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 연도를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자료에서 안녕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를 갖고 와서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읽어주고 기다리기 블럭에 있던 어느 연도에 해수면 높이를 알고 싶나요를
붙고 대답 기다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측 연도를 10으로 정하기를 가지고 와서 예측 연도를 대답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김새에 안녕은 4초 동안 말하기를 블럭을 가지고 와서 4를 2로 고치고 여기에 예측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산해서 더하기 블럭을 가져오고 더하기 블럭 안에 더하기 블럭을 넣고 더하기 블럭 안에 더하기 블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서 대답 연도에 해수면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연도에 예측값을 넣을 거고요. 그 연도의 예측값 안에는 대답한 연도의 예측값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센티미터입니다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코딩이 된 블록을 안녕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블럭을 그대로 엔트리가 말할 수 있도록 다시 읽어주기 블럭을 갖고 와서 붙이고 위에 블럭을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코드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엔트리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작에 가서 해수면 신호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면 신호를 받으면 여기 있는 해수면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도록 코딩을 할 겁니다. 해수면은 해수면 신호를 받아야 되겠죠? 해수면 신호를 받았을 때 만약에 그 값이 뭐보다 크다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20보다) 크다면 인공지능 변수 값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료에 예측 연도 값이 만약에 20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해수면 상승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움직임에서 Y좌표를 80만큼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마우스 클릭을 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이번에는 20보다는 10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은 범위의 값을 되었을 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해서 참 그리고 참이 되도록 하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가지고 와서 그리고 예측 연도 값이 20보다 작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으면 작거나 같으면으로 그리고 같으면 자, 10에서 20 사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50을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0보다는 작지만 만약에 0보다는 크다면 20만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0보다 작다면 왼쪽 연도값이 0보다 작다면 오히려 해수면이 마이너스 10만큼 내려가도록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해수면까지 끝났습니다. 시작하기를 눌러 어떻게 작동되는지 봅시다. 어느 연도의 해수면 높이를 알고 싶나요? 연도를 숫자만 넣어줍니다. (2040년에) 해수면은 11.36cm입니다. 결과값에 따라 해수면이 움직입니다. 또 해볼까요? 어느 연도의 해수면 높이를 알고 싶나요? (2045년에) 해수면은 12.6cm입니다. 이렇게 해수면 알림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